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는 영수회담을 두고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무죄로 포장하려는 얄팍한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맞받았습니다. 경기 포천시 한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떨어져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산불 방제 훈련을 위해 장비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 선박을 정박하고 미리 폭발하던 중국인 2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방파제와 가까운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미리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때 포털사이트 다음에 응원창에서 중국의 응원 비율이 91%에 달해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과 좌편향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대통령실도 여론 왜곡 우려의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다음은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계속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임기 50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언제는 영수회담의 전 근대적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더니 말을 바꾸고 있다. 영장 기각을 무죄로 포장하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면서요. 연못 구워 나무에 대고 물고기를 바라는 꼴이라는 말에는 민주당 민생을 논하자는데 무엇가 두렵나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모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파행이 불보듯 뻔하니 어쩌죠. 긴 연휴가 지나도록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예고한 기자회견 대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총력전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엉뚱한 영수회담 말고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연못구워 아니까 연못구워. 국민의힘은 민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외면한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전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삼자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생 영수회담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국민의힘은 모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일정과 증인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정상적인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은 부적절한 인사로 후보자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비꼬았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명 비명계 통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에 넘길 거라고 했거든요. 친명계로 꾸려지는 원내 지도부를 이끌고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가 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기강과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오직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일을 할 생각이고요. 통합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 복귀 후 당 최고위와 함께 상의한 뒤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들어진 원칙을 깰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요구가 빗발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처벌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 맡기겠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다음에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신임 원내대표의 통합 일성에도 원내대표단이 모두 친명계로 꾸려졌다는 점은 당내 갈등 봉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대표 복귀 후 친명 중심 당 지도부의 비명계 압박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홍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급부터 행정관까지 최대 30명 안팎의 출마가 점쳐지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참모들을 주요 지역에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 일명 용산발 낙하산 공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긴 그건 당을 분열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원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 준비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동석, 이승환, 최지우 행정관 등이 사직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도 곧 용산을 떠납니다. 일찌감치 지역구로 돌아가 기반을 닦고 얼굴을 알리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량감이 있는 수석 비서관이나 최측근 참모들은 당장 출사표를 던지기보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시즌 이후 등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출마군을 모두 합치면 30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핵심 인물을 특정 지역에 보내는 낙하산 공천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누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안다면서도 누구에게도 직접 출마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른바 용산 차출설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산에서 나왔던 대구에서 나왔던. 대통령실은 연휴 뒤에도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큰 벽에 부딪힌 검찰. 앞으로 그럼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에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적용된 혐의가 3가지나 되고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다 달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게 놓인 선택지는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크게 2가지.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기각 가능성이 큰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필요한 만큼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보강에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조계에서는 영장재판부가 혐의 소명을 한 위증교사 혐의와 검찰 내부에서 증거가 탄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백현동 의혹을 우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가 필요해 기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건 이상의 재판을 받아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정가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정치톡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강서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진 후보가 출마를 위해 이력을 급조했다고 공격했고 진 후보는 김 후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라고 반격했습니다. 강서 후보단은 경찰청에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허위를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김 후보가 구청장 시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사업을 유치했다고 강조하며 여당 구청장론을 내세우자
진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기초단체장이 모든 같은 당이어야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거대 야당이 정쟁만 일삼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란 분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말로 철진한 색깔론을 펴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108석을 가지고도 민생을 챙기지 못한 제1야당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후폭풍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한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결단을 10월 국정감사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감에 집중한다는 전략인데 10월 내 한 장관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분출된 지역 민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자연히 한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얘기가 재차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 논의가 10월 국감 이후라면 이거는 바로 사흘 뒤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민주당 내 기류는 어떻던가요? 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6일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합의를 했지만 네네. 임명 자체의 뜻을 모으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기류가 절대적인데 현재로선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 역시 매우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치톡톡 정치부 강영호 기자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떨어져 6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산불 방지에 정식 투입되기 전 장비 점검을 하던 중, 그러니까 담수 작업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안정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 오늘 오전 11시쯤 헬기 한 대가 수면에 닿더니 다시 상승해 몇 바퀴를 돌다가 추락합니다. 소리하고 연기가 좀 많이 났어요. 소리가 왜 모터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 그런 굉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약간 그런 굉음. 추락한 헬기는 민간 항공회사 소속으로 포천시청과 계약을 맺고 내일부터 산불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헬기의 벨리 탱크에 담는 담수 작업 등에 이상이 없는지 시험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내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니까 그 사전 장비 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60대 조종사는 사고 4시간 뒤 수중에 있는 헬기 기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조종사는 경력 40여 년의 베테랑으로 단독 비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이나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다 주기별로 다 되어 있고요. 사고 원인은 기체를 인양해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인양은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와 헬기 업체 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저수지 수면 아래 추락한 헬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헬기를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20대 지적 장애인이 어머니가 여행을 간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선 거대한 멧돼지가 출몰해 경찰서 주차장을 30분 동안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아파트에 물을 뿌립니다. 불이 잠시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지만 모두 타버린 집안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3급 지적장애인으로 어머니가 여행을 간 사이
홀로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모하고 울릉도 놀러 가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큰 멧돼지가 경찰서 주차장을 활보합니다. 거물로 돌진하는 멧돼지를 보고 놀란 경찰관이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순찰차가 멧돼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좀 더 우측으로. 너무 자극하지 말고. 어제 낮 12시 5분쯤 경찰서 후문으로 들어온 100kg에 달하는 멧돼지는 순찰자와 건물 벽을 들이받은 뒤 경찰이 쏜 실탄 5발을 맞고 30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경찰서가 큰 길이랑 주택가랑 좀 가까이 위치해 있거든요. 멧돼지가 가면 위험하니까. 해경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당겨!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구조보드를 타고 육지로 옮겨집니다. 끝까지 오세요. 끝까지. 이제 일어서도 돼요. 어제 낮 11시 35분쯤 제주 월령포구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맥도강 인근에선 시민들이 도랑에 뒤집힌 차를 보고 119에 신고해 영상통화를 통해 차 안에 갇힌 3명을 구조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에 남편이 짐을 챙기러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일까요? 아닐까요? 검찰은 유죄로 봤는데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던 남편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로부터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당해 체포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유죄는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거 침입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공동거주자나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0년에 결혼한 이후 남편이 일을 그만둔 아내 몫까지 주택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홀로 부담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집안에 남편의 물품이 남아 있었다는 점도 공동거주자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아내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외에는 남편의 출입을 분명하게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이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만 성립을 하고 공동거주자들, 가족이라든가 동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헌재가 주거침입죄 성립에 공동거주자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유사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공항은 보안 검색에 철저하기로 잘 알려진 곳이죠. 그런데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중인 미국인 남성 2명이 실탄을 갖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실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 두 남성이 입국할 때 기내 수화물로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올 때는 보안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최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보안 검색대.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로 향하던 40대 남성 A씨가 459경 실탄 한 발을 기내용 수화물로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다음 날인 23일 미국 시애틀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 B씨 가방에서도 389경 권총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이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부터 탄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아예 실탄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총기나 실탄 갖고 나오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항보안당국은 실탄 반입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국이 아닌 입국 과정에선 기내 수화물에 대한 보안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공항 당국은 적발된 총알 3발을 압수한 뒤 해당 미국인들을 출국시켰습니다. 또 미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 배를 대고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22명이 검거됐습니다. 방파제 정박하면 들키니 배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헤엄쳐서 밀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을 내려주고 떠난 선박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해경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바닷가 일대를 살핍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도 나서 건물 곳곳을 수색합니다. 미확인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공조수사에 나선 해경과 군, 경찰은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는 중국인 21명을 체포했습니다. 물은 저만큼 들어왔을 때 아마 내렸나 봐. 물에서 막 하나하나 떼내려가지고 위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 미리국한 일행 중 한 명은 이곳에 상륙한 뒤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으로 조선족이 포함됐지만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방파제 인근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미립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해경은 이들의 미립국 시도를 이미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열 영상 장비를 통해 선박의 접근을 식별한 겁니다. 육군 보령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거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으로 대천항 현장에서 21명을 검거 완료하여 해당 선박은 서해와 맞닿은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도주한 선박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수사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붙잡은 이들을 상대로 미립국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안부를 묻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기프티콘 같은 물품형 상품권만한 게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요. 2만 원짜리 상품권이면 꼭 2만 원 이상을 사야 해서 19,000원짜리는 사지 못하는 경우 같이 말입니다.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걸 개선한다고 합니다.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음료를 주문하자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기프티콘과 같은 가격의 상품이나 더 비싼 상품을 차액을 내고서 교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금액 1,200원 남아서 더 구매하시면 한 15,000원어치 먹으려고 했어도 그 기프티콘 2만 원짜리면 2만 원짜리 넘게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물품형 상품권으로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앞으로는 잔액을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올 12월이면 매장 기기에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또 이러한 그 움직임을 다른 업체들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물품형 상품권 시장 거래액이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아직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훈입니다. 연간 6천만 명이 찾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 서울 한강공원엔 37개의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피워도 잡을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한강공원은 법적으로 공원이 아닌 하천이라 금연 구역이 아예 없고 흡연을 제재할 방법도 없거든요. 정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거대한 흡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오가는 화장실 바로 옆이지만 흡연자들은 마음껏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립니다. 보이는 대로 치워도 담배꽁초와의 전쟁은 끝나질 않습니다.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치워도 뭐 끝이 없죠. 편의점 앞도 꽁초 천국입니다. 직접 둘러보니 바닥에 꼭꼭 숨은 담배꽁초가 1분 만에 10개 넘게 발견됩니다. 비흡연자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제가 간접 흡연하게 되니까 짜증나고요. 냄새도 맡기 싫고 바람 쐬러 나왔는데 담배 연기 나니까 기분이 나쁘고.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겠다며 서울시가 모든 한강공원에 37개의 흡연 부스를 설치했지만 흡연자들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흡연 부스가 사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찾아가기도 귀찮아갖고 그냥 사람들 피는 데 피는 것 같아요. 한강 보안관들이 흡연 부스 이용을 계도해도 듣는 둥 마는 둥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 흡연구역이 저쪽에 있거든요. 저 협조 좀 해주세요. 한강공원은 법적으로 공원이 아닌 하천에 속해 금연구역이 없고 흡연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한강공원 어디서나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 같은 흡연 부스 이용은 시민의식에 기대야만 합니다. 시민 10명 중 9명이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만큼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청 광장 아래 아무도 몰랐던 오래된 지하 공간이 공개됐었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역엔 영무원도 잘 모르는 이런 지하 유령역이 더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유령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깊이는 40m 땅속에 버려진 공간으로 남은 겁니다. 요즘 여기서 영화도 찍고 전시도 하고 있다네요.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설동역입니다. 지하 1층은 대합실, 지하 2층은 1호선과 2호선 정거장, 그리고 지하 3층은 비공개 구역입니다. 2호선 타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안에 있다는 서울 미래유산, 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승강장 아래에 이렇게 또 다른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낀 역 표지판과 인적이 뚝 끊긴 승객 대기 장소. 마치 무서운 영화 속 배경을 보는 듯합니다. 지난 1974년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사업 책임자였던 양택식 서울시장까지 물러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은 열차 기관사들 사이에 유령역이라고 불리는 비밀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영등포 시장역. 지하 4층만 안내도에서 빠져 있는데 그곳으로 이어지는 대합실 철문 앞으로 가봤습니다. 창고 같아요. 창고. 상상 못했죠. 창고 문처럼 생겼기 때문에. 문을 열자 외환 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10호선 환승 통로와 승강장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지하철이 실제로 다니고 있었으면 승객들은 기둥에 달린 지하철 10호선 영등포 시장역 팻말을 보고 내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스크린 도어를 통해서 이렇게 승강장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제가 3개 정도 역을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오기 전까지는 이런 데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서울 지하에 영무원도 잘 알지 못하는 유령역은 모두 5곳. 1,500평 규모로 작은 축구장 하나 크기와 맞먹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져 왔지만 최근엔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촬영장, 공포 체험장 등으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휴공간별로 컨셉을 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문화공간을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서울시청 광장 지하공간과 더불어 이들 유령역도 문화예술 명소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무인 택시가 달리는 도시,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숨지고 택시 안에서 갖은 애정 행각을 다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장동건 기자가 전합니다. 택시가 좌회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또 다른 택시는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고 여러 대가 교차로를 막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모두 지난달부터 샌프란시스코시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무인 로봇택시로 도시 내 한정된 지역 안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4.5단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충돌하거나 교통사고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치료 시간이 늦어진 환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방차나 구급차가 방해받은 사례는 70건, 운행 중 갑자기 멈춰 회수 조치된 사례는 200건이 넘습니다. 우려와 기대는 여전히 공존합니다.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that these vehicles have for transportation and accessibility and safety and general improvement for blind people. So we're saying if somebody dies or people are killed because these vehicles are blocking the road, are they going to hold the executives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people because of these robo-taxis? 최근엔 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속출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규제할 뚜렷한 수칙은 아직 없습니다. 로보택시에 고깔콘을 올리면 멈춘다는 점을 이용해 반대 단체가 운행을 방해하고 택시를 파손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주 정부는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운행 대수 절반을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는 셔틀버스도 무인으로 시범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 교통을 확대하고 있어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민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지만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 후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의혹의 마녀사냥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of all time. We have a rogue judge who rules that properties are worth a tiny fraction, 1/100. 이번 재판은 기존의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사건으로 은행 대출 등을 쉽게 받으려고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 약 3조 원가량 부풀렸다는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m the leading candidate. I'm leading Biden by 10 points, and I'm leading the Republicans by 50 and 60 points. That's pretty much. 하지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행각은 반복적이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 matter how powerful you are,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think you may have, no one is above the law. And it is my responsibility and my duty and my job to enforce 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내년 대선을 향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은 대외 정세가 바뀔 때마다 사진을 교체하며 그들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의 대외 메시지 창구 역할을 해온 베이징 북한 대사관 게시판인데요.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윤석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게시판입니다. MBN이 촬영한 게시판의 정중앙엔 위로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사진이, 아래엔 북한 선전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왼편엔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 모습들과 함께 북한의 대형 빌딩과 현대식으로 조성된 마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엔 지난 7월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했던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대형 공격형 무인기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일 동맹에 맞서 북중러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선 조중 친선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원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런 시점에 체제 선전과 무력 시위용 사진을 주중 대사관에 내건 겁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할 때 이 게시판엔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시진핑 부자 간의 대를 잇는 친분을 보여주는 사진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엔 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푸틴 대통령의 연내 평양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연대에 맞선 북중러 삼각협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인데요. 특히 지금은 예비장교 경연 대회를 앞두고 우리 생도들의 훈련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획 두 번째, 권영봉 기자가 한미동맹의 요람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입니다. 14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약 3만 명이 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의 상징인 이곳의 모습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투복에 군화까지 착용한 채 물살을 가르고 신호에 맞춰 물속에 몸을 던집니다. 미군 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도들의 전투 수영 훈련이 한창입니다. 연합사단에 있는 풀장을 이용하여 훈련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군과 직접 몸을 맞대며 부상자 조치 요령도 함께 익힙니다. Incredibly motivated, hungry and physically fit. And they come to work every single day with that drive. 점심시간 마주 앉아 식사하며 서로에 대해 한 걸음 더 알아갑니다. 이곳은 한미 장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자 책을 들고 곧바로 룸메이트를 찾아갑니다. Question: How do I say hold on more politely in Korean? It is 기다리세요 in Korean.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Well, as I've been studying Korean, it makes it really convenient to know about tricky words that I have, and he's a really good help. He's doing a good job. 함께 방을 쓰며 도움을 받는 건 우리 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룸메이트랑 같이 좀 더 가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나 미국 문화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요. 동맹의 요람 속에서 한미 장병들은 오늘도 70년째 이어온 끈끈한 전우회를 다집니다. Hey Kim, I made some cookies. Wow, it smells good. Wow, it tastes good. Thank you.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이 연구를 계속할 거면 교수직을 내려놓으시오. 하위 연구직으로 강등시켜버리겠소. 이런 수모를 겪고 그 와중에 암 진단까지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20년 이상 연구를 계속한 결과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한 mRNA 백신 개발자 얘기입니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죠.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출신 커털린 커리코 박사는 대학 때부터 메신저 리보액산 mRNA에 매달리다 1985년 미국 대학에 연구직을 얻습니다. $100 이상 외환 반출을 금지한 규정 탓에 우리 돈으로 148만 원을 딸의 고민형에 숨기고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mRNA 백신 개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염증 반응으로 실험체가 즉사하자 열기는 식었고 연구를 고집한 커리코 박사는 하위직으로 강등돼 교수도 포기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선 나가라는 의미였지만 커리코 박사는 암투병까지 하며 버텼고 드루 와이스먼 교수를 만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와이스먼 교수는 연구비를 조달했고 둘은 염기를 교정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해결하며 2005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시대를 앞섰던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빛을 받고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I brag about that I can do RNA and Drew was interested in vaccines, and that's how our collaboration started. Realizing how important it had the potential to be, and that's why we never gave up. 제약업계는 mRNA 기술로 감염병뿐 아니라 암 극복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The technology may also be used for therapeutic protein delivery and cancer treatment in the hope of further improving human health.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한 노벨위원회는 20년 이상 검증 과정을 거쳤던 관행을 깼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날이 부쩍 쌀쌀해졌죠. 특히 출근길 공기가 꽤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모레는 10도, 글피에는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는 5에서 20mm,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으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과 전남 지역에는 1mm 안팎의 비가 좀 더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은 12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4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은 대체로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